디자인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제 풀 거죠? 폼 이제 25페이지 25페이지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다 풀어버릴게요. 두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1번 필요한 조건이 주어졌고요. 필요한 조건은 이제 절대값 이제 x-a가 이제 1보다 작다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이제 q라는 조건은 x-p 죄송합니다. 자, x-b가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좋네요. 하나는 1보다 작다,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줄인 집합을 p, 여기 줄인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가 q에 컨테인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실수 a, b에 대해서 a-b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따로따로 구하라고 하네요. a-b의 이제 맥시멈하고 a-b의 미니멈을 이제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a를 이제 분석하면요, 이제 x-a가 이제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이제 a 플러스 1하고 이제 a-1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a-1,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좀 특별한 게 없네. 잠깐만요. 문제가 수직선도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수직선도 그릴 필요가 없네요. 그냥 그립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x-a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범위에서 지금 양변이 그냥 이 항에서 이제 또 양변에 a를 더해버리면 되는 형태니까 a-a 플러스 될 건데 a가 지금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b를 더해버리면 b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b 마이너스 2 돼버릴 거니까 지금 이런 형태죠. 아래쪽은 좀 색칠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b 마이너스 2, 여기가 b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p라는 집합이 이제 q라는 집합에 들어가야 될 거니까 이제 a 마이너스 1이 이제 b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니까 이제 b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죠. 그런데 이제 같아도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같은 수라도 얘네들이 색칠이 안 돼 있는 거고 얘네 색칠이 돼 있는 거니까 색칠이 안 돼 있는 녀석이 색칠이 돼 있는 녀석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아도 전혀 상관없죠. 이걸 어려울 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숫자가 같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키이다, 얘도 이제 키이다, 여기 뭐 숫자가 같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하죠. 그리고 얘는 역시 a 플러스 1이 이제 b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로 오면 a-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고 얘가 일로 오면 이제 a-b는 일로 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미니멈, 맥시멈 해서 미니멈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맥시멈은 1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은 이제 수직선으로 이제 그려줬지만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그냥 이 식에서 그냥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셔서 이제 되시는 경우였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거나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였네요. 자, 조금 문제 같습니다. 자,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5페이지 2번 보실게요. 25페이지 2번을 보니까 두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제 p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p라는 조건은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네. x가 이제 1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q라는 이제 조건은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고 주어졌네. 오케이. 이쪽에 오른쪽에도 뭐가 주어졌고 왼쪽에도 뭐가 주어졌네요. 자, 한번 이렇게 1,4 마이너스 1, 7 이렇게 주어졌네.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을 물어봤네요. P 또는
또는 낙Q의 이제 부정을 물어봤네요. P 또는 낙Q의 이제 부정, A의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죠. A의 부정, A의 부정을 물어봤잖아요. P 또는 낙Q의 부정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이 뭐예요? 이제 not B 그리고 이제 뭐가 될 거예요? not 낙Q가 되는 거니까 not B 그리고 Q 양이를 구하는 얘기죠. Q는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교집합이니까 얘를 이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1하고 7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진리집합이 푸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이건 이거죠. P의 여집합, 교집합, Q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특별한 거 없네 또. 그러면 Q라는 집합은 제가 표시해 줬고요. P의 여집합을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P의 여집합 이건 뭐 수직선을 보이지 않아도 이 여집합은 이제 X는 이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정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고요. 그리고니까 이제 또는이 될 거고 이제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안 나오는 학생은 수직선 그려서 하시면 돼요. 수직선 이렇게 이제 그리신 다음에 요거에 대한 반대 세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나오실 것 같아요. 얘가 지금 P의 여집합인 거죠. 얘가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의 여집합이니까 X는 1 또는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X는 이제 1 또는 돼 있고 X는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집합을 구했으니까 X는 이제 마이너스 1고 1 이렇게 될 거고요. 또는 이제 X는 이제 4하고 7에서 지금 이렇게 되겠네. 요게 지금 몇 번인가요? 요거가 지금 요게 지금 몇 번인가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하고 7 다 4번 되겠네요. 4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걸 대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르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수학 실력이 좀 있다고 해서 A를 이제 N은 이제 우리가 구할 게 이제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잖아요. 뭐 Q P의 형태로 이제 구하시려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요 교집합으로 구하는 게 이제 훌륭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Q라는 집합에서 P라는 집합을 빼줘서 구하려고도 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거. 그렇게 할 수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 7 이렇게 해주고 Q집합에다가 P집합을 빼주는 거죠. 1하고 4집합을 빼주는 이렇게 지금 1하고 이제 4집합을 이렇게 빼줘서 구하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이렇게 채워줄 건데 이쪽은 이제 색칠이 이제 지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가 지금 1에서 여기가 지금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 P가 여기 돼 있고 여기 지금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빼줘버리면 양에서 여기를 빼줘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이제 1 사이 이렇게 되겠고요.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갔고 1 사이. 왜냐면 1은 이제 빼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4를 빼줬으니까 X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Q-P로는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실수할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3번 볼게요. 학교 선생님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실수로. 이거 죄송하네. 이거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자, 혹시 이거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25페이지 이제 3번 이제 볼게요. 25페이지 3번. 일단은 전체 집합 위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는 건데 P교집합 Q가 공집합이래요. P교집합 Q가 이제 공집합이래요. P라는 세상과 Q라는 세상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나 보네요. 서로서로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하네요.
요것도 성립하고 P 합집합 Q가 U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전제 조건이 지금 두 개의 집합을 합했는데 전체 집합이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이제 전체 집합을 이분법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왼쪽을 P, 오른쪽을 Q 이렇게 보라는 얘기네요. 그랬을 때 참인 명제를 보기 위해서 모두 뭐를 해요? 기억 P면 Q이다 얘가 참이냐 물어보고 있고 니은 P면 나 Q이다가 참인지 물어보고 있고요. 나 P면 Q이다를 참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얘가 참이라면 P가 Q에 이제 컨테인이 돼야 될 거고요. 참이라면 얘는 P가 이제 Q의 여집합이 컨테인이 돼야 될 거고 참이라면 그리고 P의 여집합이 이제 Q에 컨테인이 돼야 되겠죠. 참이라면 그런데 이건 이제 P라는 것이 이분법이니까 하나의 집합이 다른 여집합에 당연히 컨테인이 되겠죠. 왜냐면 P의 여집합 자체가 P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P의 여집합이 당연히 Q에 컨테인이 되겠죠. 하나의 여집합, P의 여집합 자체가 Q인 거니까 Q 이퀄 Q 여기서 P 이퀄 P니까 당연히 양이 되겠죠. 근데 P가 Q에 컨테인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P와 Q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니은 디귿 되겠네요. 좋아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을 이제 봤더니 세 조건이 또 주어졌는데 P라는 조건은 이제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뭐 이렇게 주어졌네요. 근데 Q라는 집합은 이제 X가 이제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줬네요. 항상 좀 이것부터 봐요. 이건 크게 일단 나중에 봅니다. 왜냐면 불확정성이니까 A가 뭔지 모르니까 항상 여기에만 포커스를 중심을 두죠. 다 주어진 거에. 그리고 이제 R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대요. R은 이제 X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렇게 줬는데 A도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좀 중심적으로 봐줄 거예요. 얘는 모르니까. 근데 지금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P이고 Q가 R이 되도록. 그러니까 P 지금 이 얘기죠. P이고 이제 Q가 이제 뭐라고 된다? 이제 R이 참이 되도록. A가 지금 참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P 교집합 Q가 이제 R에 컨테인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랬을 때 이 상태에서 실수 A의 이제 최소값을 이제 뭐라고 두겠다? 이제 M이라고 두겠대요. M이라고 두겠다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명제 R이 P 또는 Q가 참이 되도록 R이 P 또는 Q가 참이 되도록 P 또는 이제 Q가 참이 되도록 이렇게 됐네요.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을 이번 최대값을 N이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A의 이번엔 최대값을 이제 N이라고 하겠대요. N 플러스 N을 모아라. 두 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라. 이렇게 일단 출제가 됐네요.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이제 R이라는 이제 집합이 이제 P 합집합 Q에 이제 컨테인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수직선으로 조금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근데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문장을 볼 때 P하고 여기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0하고 5는 이렇게 일단 확정이잖아요. 0하고 5 이렇게 해두고 나의 이름은 이제 P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R이라는 집합은 X는 3보다 크다 했으니까 R이라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3이고 이제 나의 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첫 번째 이런 형태에서 이제 A는 이제 A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근데 이제 지금 P고 Q가 R에 이제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줄이 단립한다는 얘기니까 P 교집합 Q가 R에 컨테인 된대. P하고 R은 지금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럼 P 교집합 Q가 R에 컨테인 돼야 된다 얘기는 이 R이라는 집합이 지금 요 집합이죠. 요 집합 이렇게. 요 집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Q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X는 A보다 크거나 같대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갈 건데 뭐 아무데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지금 A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A가 지금 Q라는 집합이죠. P 교집합 Q가 지금 공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이 되면 뭐 공집합이 돼도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집합에도 상관없는데 그럼 A가 점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도 전혀 상관없는데 절대 상관없죠. 이렇게 돼도 지금 상관없죠. A가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고 있는 형태니까. 그럼 이 A라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이거는 여기 3까지 올 수 있겠죠. A는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지금 이 연결했을 때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교집합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아래 집합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아래 집합. 요 지금 집합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요 집합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 본인이 그리지 않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를 이동시켜 보면 돼요. 여기가 지금 선생님은 A가 공집합일 때부터 보는 거예요. 공집합일 때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공집합일 때부터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최소값은 A는 3이 되겠다. 그러니까 M이 3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려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P하고 R은 확실히 알고 있죠. P하고 R은 또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밑에 적어줄 거야. 얘는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이제 또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요. 제자가 인사를 해서. 자, 이게 왜 이것도 보면 이거 자기가 그려보지 않으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요거 먼저 그냥 그리는 거예요. P하고 R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0하고 5 구해놓고 나는 P입니다. 이렇게 그려놓는 얘기. 또 R 역시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3에서 나는 R이다. 이렇게 그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Q라는 집합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P합 집합 Q가 이제 R을 컨테인해야 될 건데 우리가 P하고 R은 알고 있죠. P하고 R은 알고 있어요. 여기 P죠. P 한번 색칠해 보니까 P 이렇게 될 건데 이제 P합 집합 Q가 R보다 커야 돼요. P합 집합 Q가 R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제 P라는 건 이건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 지금 R을 포함해야 되는 이 부분을 채워줘야겠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P합 집합 Q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그려본다고 치면 자 보세요. 제가 요렇게 지금 A를 이제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지금 Q잖아요. Q. 그렇게 해버리면 P합 집합 Q가 이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R을 컨테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P합 집합 Q가 부드럽게 이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면 되겠지만 겹쳐도 상관없겠죠. 이 A가 이렇게 돼도 되지만 겹쳐도 상관없겠죠. A가 이렇게 돼도 되지만 ገብ쳐도 상관없다는 얘기. 겹쳐도 A가 이런 식으로 와 있어도 합집합이니까 R을 다 컨테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합쳐져서 왼쪽 P라는 집합을 그려놓고 이제 Q라는 집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렸을 때 둘이 합쳐져가지고 이 파란색으로 그린 이 R이라는 집합 I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I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A는 어떻게 될까? 5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5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본인이 수직선으로 그려보지 않고 이제 영상만 봐서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이제 문제를 보고 그려보고 하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표현에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은 도와주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문제는 A가 5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요. 5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뭐였죠? 얘가 M이 최소값이었죠. 최소값이 아까 뭐였나요? 3이었나요? 이제 N이 최대값이 5였나요? 3 더하기 5에서 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요
요 녀석을 이제 P라는 진리집합과 R이라는 진리집합. 야이를 먼저 수직선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야이를 이동시켜가면서 문제의 뜻에 맞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야이를 확정선에 그려놓고 문제의 뜻에 맞게 야이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가 된다 하면 야이가 어떨 때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이를 그려놓고 야이를 이동시켜가면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25페이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항상 이제 영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천천히 더 해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죄송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본업이 이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25페이지 5번, 25페이지 5번을 보면요. 지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졌고요. 지금 U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어떤 조건 P의 진리집합, 어떤 조건 Q의 진리집합, 어떤 조건 R의 진리집합이 그려져 있어서 포함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같아요.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대요. 이렇게 성립했다는 건 P와 Q의 교집합도 있다는 거고 Q와 R의 교집합도 있다는 거고 어떤 포함관계를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각각의 여기에 있는 다 원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관계가 저렇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전체 집합 위에서 세조건 PQ의 진리집합 PQ라고 해서 세조건 포함관계가 남조건 같을 때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본대요. 기억 참인 명제를 모르겠네요. 문제가 선생님 참인 명제를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두 개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참인 명제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순간 양의를 보고 무슨 계산하는 문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바로 읽으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 어떤 x p에 대하여 어떤 x p에 대하여 이렇게 했을 때 어떤 x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x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x가 집합 p의 원소래요. 이걸 읽을 때 어떤 x가 집합 p의 원소인데 그 원소에 대해서 x는 이제 q의 원소는 아니래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하나의 원소라도 있는데 어떤 하나의 원소 x가 p의 원소는 되면서 q의 원소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는 아닌 거니까 즉 야에는 이제 p-q가 그림에 있냐 이거죠. p-q p에 대한 q의 자집합 야이가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 있느냐? 지금 이런 그림이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되어 있죠. 이 x는 이제 p-q의 원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받았더니 모든 xp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모든 전부 다 선집해서 모든 x 이렇게 줘서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I에 대하여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X P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X가 뭐예요? P의 원소라 이거죠. 그 모든 X가 P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를 색칠해 달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이 뭐라고 했어요? 아래 원소는 아니다. 아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이 아래에 있는 원소가 아니죠. 이거 맞았네요. 그냥 뭐 특별히 할 필요 없이. 참 재밌는 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 좀 포커스를 좀 잘못 맞췄어요. 그냥 문제를 읽다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자, 어떤 XP, 어떤 XP가 어떤 X가, 어떤 X. 하나의 원소, 어떤 X. 모든 원소가 아니고 어떤 X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P의 원소래요. 그런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야이가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이의 원소에서 야이의 원소는 아닌 거니까 참이다. 이게 끝내버려야 되는 거야. 모든 XP.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아래 원소가 아니다 했으니까 맞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조금 너무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 맞았네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을 봤더니 어떤 X가 있는데
Q-P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X, 이제 Q-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죠. 이제 Q의 속함, Q에 대한 P의 차집합의 원소 중 어떤 하나가 이제 R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Q-P를 이제 색칠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을 이제 색칠하면 되겠죠. 이 부분 중에서 누구의 원소가 아니다? R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은 지금 야이들이 빨간색으로 하면 되겠네요. Q-P 야이. 야이는 지금 누구의 원소가 아니에요? R의 원소가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맞았네. 이것도 특별하게 R의 원소라고 했나요? R의 원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R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았네. 좀 죄송해요. 요 부분 Q-P 요 부분이 지금 R의 원소인 거죠. 요 부분 때문에 맞았죠. 요번 때문에 맞았네. 요거를 얘기해주면 이거죠. 야이를 맞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Q-P라는 요 부분과 교집합 R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야이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Q-P 교집합 R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가르쳐줘야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실수 오해를 하지 않겠네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거고요. 특별한 게 뭐가 없네. 이거 근데 이렇게 연산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연산으로 하지 않으셔도 그냥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까지. 그럼 기억, 니은, 니은 좀 다 맞았는데? 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았습니다. 자, 볼게요. 5번은 진짜 이런 거죠. 어떤이란 말이 있으면 하나의 원소만 성립해도 참이라는 얘기고요.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가 그것을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어서 할 필요 없는데 이 문제가 너무 쉽다, 좀 쉬운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모든은 이제 다 성립해야 돼요. 자,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좀 5번 문제 좀 어렵게 봤거든요. 5번 문제 좀 어렵게 봤었는데 감사하네요. 자, 6번 볼게요. 6번. 자, 06번 봅시다. 06번. 자, 6번을 봤더니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역은 참이고 이제 대우는 거짓이다 이렇게 좀 적어졌어요. 대우가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이제 명제, 이 명제도 거짓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명제하고 대우는 이제 뭐 뜻을 같이 하니까. 근데 지금 출제자가 이 대우가 거짓인 걸 볼 때 대우인 게 편하면 대우로 증명하는 게 편하면 대우가 거짓인 것을 증명할 때 대우로 증명하는 게 편하면 대우로 하고 대우가 거짓인 걸 증명할 때 이제 대우가 불편하면 명제가 거짓인 걸로 증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우는 거짓이라고 할 때 명제가 거짓인 거잖아요. 야이가 참이면 야이도 참이고 야이가 참이면 야이도 참이니까 야이로 증명해도 되고 야이로 증명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밝혀낼 때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대우가 거짓일 때 명제가 거짓일 때 대우가 거짓이라는 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니까 얘네들이 운명을 같이 하죠. 근데 이 거짓을 판단할 때 대우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편한 거냐 명제인 관점에서 보기 편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냥 다 대우로 해도 되고요. 다 명제로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좀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쪽에서 어느 걸 선택할지 좀 생각해 달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보기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기억이 주어졌는데 이제 a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고요. a제곱은 b의 제곱이면 a 세제곱 이제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당연히 실수하는 조건을 시작을 하겠죠. 지금 a제곱 b제곱 이렇게 주어졌는데 양의를 볼 때 일단 진리집합이 뭐예요? 양의는 그렇죠. a는 b라는 것과 a는 마이너스 b라는 이제 두 개의 이제 를 갖고 있는 거예요. a는 b고 a는 마이너스 b라는 이제 진리집합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A는 B고 A는 마이너스 B다. 이런 진리집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A는 뭐예요? A는 B라는 진리집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A는 B 또는 이제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고요. A는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집합을 이렇게 보면 A는 이게 A는 이제 선생님 또 너무 실패하면 안 되죠. A는 마이너스 B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는 B인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증명해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고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0인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가 0, or A 마이너스 B가 0인 거니까요.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지금 숨어져 있는 거죠. 얘는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0이라는 건데요. A 마이너스 B 죄송합니다.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라는 거잖아요. 양의 0일 때는 A가 B인 거죠. A가 0이 되면 앞에서 우리 1학기 때 공부했죠. A 제곱 플러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B 더하기 이제 4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다 배웠었죠. 얘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0 되는 거죠. 그럼 B가 0인 거고요. B가 0이면 A도 0인 거죠. A가도 0이 되는 거니까 A가 0, B가 0인 것도 또 A, 0, B가 같은 것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삼승, B 삼승이 같으려면 A 이퀄 B다. 실수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A를 봤을 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얘기고요. B 또는 마이너스 B라는 얘기고 A는 B라는 얘기니까요. 당연히 지금 여기의 집합이 여기의 집합보다 큰 거죠. 이게 컨테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제는 거짓이다 이거 맞았다 이거죠. 명제는 거짓이다. 발레를 들어서 물어줘도 괜찮아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발레까지 안 들어도 딱 보이셔야 됩니다. 명제는 거짓이고요. 역은 참인가요? 당연히 역은 참이 되겠죠. 왜냐면 역은 반대로 쏟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은 참이죠.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서 이제 명제는 거짓, 역은 참해서 기억은 맞았네요. 기억은 맞았네요. 이유를 봤더니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 되어 있고요. 이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앞에서 배웠죠. 실수의 우리가 기본 성질, 부등식의 성질에 이용되는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 이런 이제 형태를 배웠었죠. 이거 배우진 않았었나요? 근데 뭐 배우지 않아도 뭐 이 정도는 알죠. A가 0보다 커나 같을 거예요. 0보다 커나 같을 거니까 A가 0 2고 이제 B도 0인 걸 나타내는 거고요. 양의 역시도 A는 0이고 B도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얘네들 지금 똑같아요. 진리집합이. 그래서 얘네들 필요충분 조건이죠. 필요충분 조건이면 전부 다 참이죠. 근데 뭐 명제도 참인 거 되는 거죠. 대우도 참이 되는 거죠. 역도 참이 되는 거죠. 이도 참이 되는 다 참인 거죠. 왜냐면 이제 P가 이제 Q에 컨테인 된다는 얘기는 Q가 P에 컨테인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야이가 되고 야이가 되고 야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라는 얘기죠. 명제가 참이면 이제 배우도 참이겠죠. 전부 다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참이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 설명할 때 나름. 그래서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짓이네요. 역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역은 참이고 이제 대우는 거짓인 걸 모르고 있죠. 대우는 거짓인 것. 역시 명제가 거짓인 걸 모르고 있다. 명제가 거짓인 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디귿을 볼게요. 디귿을 봤더니 A가 이제 이렇게 0 또는 이제 B가 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줬어요. A,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줬어요. 이면 이렇게 줬는데 A를 그냥 바로 명제로 풀어도 괜찮아요. 명제가 바로 거짓인 게 보여야 되는 게 이걸 뭐 대우로 바뀌지 않은 게 바로 명제 거짓입니다. 얘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또른이니까요. 앞에 게 성립해도 되고 뒤에 게 성립해도 같이 성립해도 되는 거고요. 한쪽만 성립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쪽만 성립해도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세 가지로 다 합쳐진 내용이잖아요. 근데 A는 오로지 뭐예요? A는 한 가지. A가 0도 아니고 그리고 B도 0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세 개의 녀석이 한 개의 녀석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바로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우면 대우로 봐도 돼요. 대우로 하게 되면 이거죠. A, B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가 0이면 얘는 A가 0 그리고 이제 B가 0 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이게 대우가 참일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 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0 되라는 거니까요. 당연히 안 되죠. 바로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죠. 뭐 A가 4, B가 0이라고 하면 이건 성립하지만 양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우로 거짓을 밝혀도 되고 명제로 거짓을 밝혀도 되고 상관없다 이거죠. 이 역을 볼까요? 이 역을 보면 될 건데 역은 참일까요? 역은 참이다 보면 그럼 역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할 필요 없죠. 왜 할 필요 없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진리집합을 보여드렸고 여기도 진리집합을 보여드리니까 이 진리집합이 이제 그걸 컨테인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역은 참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고생하셨고 기억 디귿이 맞네요. 3번 되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수학은 반복이고요. 반복을 많이 하셔야 쉬워질 겁니다. 고등학교 일품책이 꽤 어렵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심화는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화 책을 풀 때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푸는 것도 1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겁니다. 1시간 3, 40분? 어쩔 때는 1시간, 1시간 이상이 걸릴 때도 있을 거고 물론 10분, 20분에 풀 때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소요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자세히 공부하면서 푼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시간이 들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문제 못 풀다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